한국 1인 미디어 창직 창업협회에서는 네. 이런 것을 뭔가 네. 구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네.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뭐 짜고 물어보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미쌤 크리에이터 연구회, 오늘은 전문가분 모시고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요, 유튜브에서 세미나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정옥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면 네네.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한국 1인 미디어 창직 창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1인 크리에이터 전문가 민간 자격증 교육과 강사 양성에서 그 연결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퍼스널 브랜딩 미디어 센터라고 하는 렌탈 스튜디오인데요. 강남의 신사역 쪽에 오시면 또 저를 이 스튜디오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저희 네.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저희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대표님께서 특별히 북 리뷰 소개해 주실 책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한테 소개시켜 주실 책은 어떤 네. 책인가요? 네. 제가 책 소개를 하기가 참 어색합니다. 왜냐면 책하고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라서 책이랑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막 하면서 2012년에 해피쉐어링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아예 내가 모임을 만들어서 이걸 진행을 하면 책이랑 가까이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네네. 그때부터 도서관, 그다음 서점 친하게 지내는 그 노력들을 조금씩 했었어요. 네. 아직도 책은 그냥 제가 읽어가지고 이걸 막 정독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친구처럼. 네, 좋은 친구 우리 만나듯이 친구처럼 책을 하나씩 사기는 하는데 잘 못 읽고 네. 그리고 중고 서점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것도 중고로 책 이름 보면 너무너무 저렴하고 좋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책을 또 온라인상에서 어느 이제 블로그를 보고 이 책을 추천해 준 글을 봤어요. 네네. 네,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라는 책인데 되게 두께도 얇은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네. 이런 내용이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밑줄 짝짝 쳐가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자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크리에이티브 클래스고요. 오치아이 요이치 일본 작가가 책인데요. 그 제목에 대표님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라 좀 생소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단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온라인, 비대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각광받고 있고 시대가 앞당겨졌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 정말 우리가 생소한 경험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요치아이 요이치 요 분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귀하기는 했지만 거의 장난감 수준으로 가지고 놀았다고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쭉 이어오다가 이런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기계, 미디어 뭐 이런 쪽에 이제 관심도 많고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 미래 세상에서는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들의 어떤 암묵지,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나만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조금 그 의미 있게 생각나는 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 미래의 디지털 네이처를 주도할 창조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처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디지털 노마드 이런 단어는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네. 디지털 네이처라는 말은 네. 어떤 의미일까 네. 궁금하네요. 제가 이 디지털 네이처라는 단어가 더 끌리고 정말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우리가 네이처? 자연이잖아요. 네네. 그냥 우리가 정말 순수 자연 정말, 우리 이야기하는 들판이나 뭐 이런 그 자연을 이제 앞으로는 그런 순수한 자연만이 아닌 디지털과 자연이 조화된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처 태어날 때부터 이 스마트폰이 있었고 디지털이 익숙한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친구들이 앞으로 점점 미래가 갈수록 디지털과 자연이 하나 되는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인공지능 미래 관련된 이제 미드라든지 뭐 영드 뭐 이런 거 되게 막 찾아보면서 그런 것들이 정말 미래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 그 드라마 중에 휴먼스라는 그 영드가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인데 정말 사람이랑 거의 비슷한 근데 인공지능 이게 미래 세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다음 인공지능 영화 같은 거 막 찾아서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더 많이 이해가 됐고 이런 것들을 그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디지털 네이처, 디지털 네이티브 뭐 이런 이름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사실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네이처가 되면 저희 사회의 경제 구조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기존의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로 대표되는 경제 사회였다면 디지털 네이처의 사회는 어떻게 보면 그 제목처럼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라는 이 분야가 좀 더 확대되는 걸까요? 근데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분들 약한 인공지능일 때는 우리가 이 인공지능 로봇들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한 것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데 강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맞아요. 그게 발전을 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본인들이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전에 토론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막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뭐 인공지능과 우리가 같이 서로 도움되는 관계로 가기 위한 주도적인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는 측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영역 그런 전문 영역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대식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단순한 AI가 아닌 그 딥러닝까지 해서 스스로 판단까지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때는 뭐 인간이 조정해서 뭐 프로그래밍화 시킬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게 그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윤리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저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스미녀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가져오셔서 딱 맞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도 되게 좀 급변하는 한 치 앞을 모르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이 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대표님 그러면 그 지금 클래스 창조적인 전문성을 가진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표님께서 현재 운영 중이신 한국 1인 미디어 창직 창업 협회에서는 이런 것을 뭔가 구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짜고 물어보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책 리뷰인데 가볍게 저의 그 스토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막 가지고 놀았던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저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고장난 비디오를 이 드라이버를 들고 다 분해를 했었어요. 왜 그랬냐? 왜 그랬을까요? 호기심? 그러니까 이게 고장난 게 왜 고장났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뜯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거 왜 고장났을까? 그래 뜯어보자. 드라이버 들고 그냥 다 분해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재밌는 놀이였었고 대학 때는 컴퓨터 전공하면서 그때도 너무 재밌었어요. 초중고는 우리가 그 정해진 수업들을 다 들어야 되는데 전공에 따라서 내가 선택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전공 과목들은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시험과 뭐 이런 건 어려운데 듣는 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를 조립하고 시스템을
설치하고 하는 것들이 개발은 제가 조금 그거는 제가 잘하는 측면은 아니고 기계를 어떤 분해하거나 세팅하거나 뭐 이런 활용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거에서 공감이 많이 갔었고요. 그리고 우리 협회에서는 1인 크리에이터 전문가라는 이제 민간 자격증 교육을 해서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영역, 물론 이제 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내가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확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뭐 카페나 뭐 이런 알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자막으로 링크 주소를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꼭 방문해서 정보를 얻어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저희 그러면 오늘 이 책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쪽에서 전하고 싶은 한 가지 있을까요? 네. 디지털 네이처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생소한 개념, 디지털과 자연과 하나 돼서 공존하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걸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컴퓨터에서는 없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뭘까요? 또 물었는데 또 기억이 안 납니다. 동기. 맞아요. 동기. 그러니까 컴퓨터는 자기 스스로 내가 뭘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내린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직 컴퓨터가 가지고 있지 못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동기. 내가 이걸 하고 싶어. 내가 고장난 걸 뜯고 싶어. 내가 이걸 뭐 공부하고 싶어. 이 일을 하고 싶어. 아니면 뭐 놀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라는 동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동기를 바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내가 잘하는 영역, 그러니까 나의 전문 영역을 발견을 해서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이런 전문성을 키우는 게 앞으로 미래 세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고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나만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는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기회가 된다면 휴먼스라는 영국 드라마를 그러니까 리뷰로 나와 있는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시즌 3까지 있거든요. 이걸 보느라고 한 3, 4년 전에 추석에 몇 날 며칠 저 한 번 보면 또 이게 정주행하느라고 밤을 새고 눈을 비비면서 추석 명절을 이용해서 그걸 정주행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게 인공지능 로봇들이 각성을 해요. 근데 거기서 표현하는 건 각성이었어요. 이 로봇들이 자의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각성하는 순간. 인간도 마찬가지로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다가 내가 어떤 거를 이건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강력한 동기 같은 게 생겼을 때 그 다음 일어나는 것들이 정말 그 초현실적인 것들까지 이뤄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지 않을까 싶고요. 저에 대한 이 스마트폰의 동기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거, 기록하는 거, 그리고 그 기록한 것들을 남들에게 공유했을 때 이제 모임에서 정말 막 다들 행복한 모습들이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없어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고 후기로 이것들을 공유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자, 행복한 순간을 심폐소생할 수 있구나 라는 저의 강력한 동기부여가 지금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기록하고 영상 제작하고 또 이걸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러니까 1인 미디어의 복지의 개념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단어가 저한테 되게 생소한 단어였는데 내가 교육으로 복지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협회의 방향이 1인 미디어 복지를 실현하고 있고요, 교육으로. 그리고 일단 배웠으면 좀 이거를 써보자. 근데 아직은 일 정도는 아니지만 취미로 그냥 놀아보자 라는 단계로 미디어 문화 향유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로 이제 놀아보고 배우고 놀아봤으면 일자리 창출을 좀 해보자. 스스로 개인의 스스로 일자리 창출을 미디어로 해보자. 그래서 미디어 창직 창업을 꿈꾸고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그렇게 앞으로도 쭉 가려고 합니다. 기승전 협회네요. 책 소개가 아니고. 그러네요. 네.
아까 그 추천해 주셨던 영드는 네. 저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네. 아주 예고편 같은 그것만 조금 이렇게 사례별로 이렇게 몇 가지만 보았는데 거기서 기억에 남았던 거는 몸이 불편한 아내를 위해서 네. 남편이 그 안마도 하고 네. 뭐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집에 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인이 남편하고 정말 금술이 좋았던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로봇이 그 안마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뭐 케어해주는 사람이 잘생겼어요. 남자에다가. 왜 나 잘생긴 남자를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을 들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부인이 남편보다 그 인공지능 로봇을 더 좋아한다는 거. 그걸 보고는 아 진짜 이럴 수 있겠구나. 왜냐면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네. 아무리 좋은 네. 관계나 가족이라도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네. 이렇잖아요. 조절을 못 하는데 네. 인공지능 로봇은 언제든 친절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더 푹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위험하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네. 더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건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우리가 조화롭게 이뤄가기 위한 어떤 전 단계적인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디지털 네이처는 이제 이걸 뛰어넘는 다음 단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네. 그냥 좀 좋은 미래를 네. 정말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사회에서 미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AI와 공존하는 세상 네.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AI가 나오면 모든 일을 대신해 준다라고 했을 때 청소년 중에 반응이 그럼 인간은 놀림하면 되겠네?라고 반응했던 아이도 있었거든요. 아, 네. 이렇게 단순하게 어른이랑 다릅니다. 청소년들 생각하는 건 네,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처럼 어떻게 진짜 놀아야 될지를 그것도 못 놀아본 사람은 못 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공존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라는 네. 거에 대한 네. 고민도 네.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윤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근데 좋은 측면으로 가기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공지능, 뭐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뭐 자연을 너무 훼손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가올 어떤 미래 세상에 대한 그냥 뭐 어떤 공부라기보다는 이렇구나라는 정도의 그냥 가볍게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나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우리 가족, 가까운 사람들 같이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학자들이 항상 기술을 되게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미래는 되게 밝다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기술이 발달하는 거 뭐 윤리적인 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더 안 좋아진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단으로 나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거는 10년대에서도 미래를 예측했어요. 다 2000년대는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봤더니 그렇게 안 됐더라고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학자가 양극단을 예측하는 대로 이루어져 사람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극단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운데를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 양극단으로 안 가고 중간 정도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보지 않은 미래도 네. 물론 우리 발달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공존하겠죠. 근데 이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듯이 양극단보다는 그걸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가운데 영역이 그렇게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미래를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네. 똥미생 크리에이터 연구회 오늘 스민혁 정옥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 크리에이터 클래스라는 독립을 해봤습니다. 뜬금없이 끝나나요? 네.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로 살아남는 10가지 방법을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우리 네. 선생님 여기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한번 제가 육성으로 다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로 살아남는 10가지 방법. 첫 번째, 롤모델을 찾지 말고 only one으로 넘버 원을 노려라. 두 번째, 공부와 연구의 차이를 명확히 분별하라. 세 번째, 자신의 꿈이 아니라 자기가 혁신할 수 있는 문제를 숙고하라. 네 번째, 장차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일에 확실한 맥락을 부여하라. 다섯 번째, 검색만으로 얻을 수 없는 자기만의 암묵지와 사고 체력을 줘라. 여섯 번째, 국내 시장이 아닌 세계 무대를 목표로 도전하라. 일곱 번째, 행복의 기준은 스스로 설정해 명시하라. 여덟 번째, 소비와 투자의 차이를 뚜렷이 인지하라. 아홉 번째,
기회가 있는 환경에서 활동하라. 10번째, 초보자처럼 매사 호기심을 가지고 전문가처럼 원리를 구하라. 저는 좋네요. 9번째가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기회가 있는 곳에서 그 기회가 있는 환경에서 활동하라.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5번째하고 네. 10번째. 아, 네, 5번째 네. 어떤 거죠? 그 검색으로만 되지 아, 않는 네. 자신만의 안목지와 네, 사고 네. 체력을 갖고 네. 그다음 호기심을 항상 가지고 네. 원리를 탐구해라. 네, 네. 저도 10번째. 음. 그 초보자처럼 매사 호기심을 가지고 전문가처럼 원리를 탐구하라. 네. 그래서 이거 보고 탐구하라. 네. 여기서 책을 또 소개한 게 하나 있었어요. 초보처럼 생각하고 프로처럼 하라는 그 책을 또 샀어요. 다음에 그러면 다음 리뷰는 그걸로 다음 리뷰 아직 안 언제가 읽었는데. 언제가 되올까요? 연말에? 모르겠어요. 그건 네. 두껍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좋은 책 네. 추천해 주시고 소개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미쌤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연구회에서 국리뷰 전문가 모시고 처음입니다. 네. 다음 전문가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다음 전문가도 모시고 얘기하면서 좀 더 풍성한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좋아요? 좋아요? 네.